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중국과도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해 내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30일 알려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서훈 실장은 이번 방중 기간 미국과 논의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좌파 정권은 어찌 북한과 중국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자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군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종전선언, 북한과 중국이 마다할리 만무하겠지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미래평화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은 안보태세를 이완시키고 북한의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게 될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 종전선언을 위해 물밑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종전선언보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폐기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임기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이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에게 간접적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문재인 이 양반은 아마도 종전선언일 거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준석의 행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랄하고 자빠진 격인데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윤석열이 아니라 이렇게 당대표가 좌충우돌하며 부각된 경우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자리 욕심도 많고 무력도 심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준석이가 급기야 폭탄주 마시고 그 다음날 행사 일정 모두 취소한 채 연락두절 잠적했다라고 알려져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이준석아, 직장생활도 그따구로 하면 당장 잘리는 거 모르나? 하기사, 직장생활인들 제대로 해봤어야 알겠지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준석이를 당대표에서 자진 사퇴시켜야 합니다. 갈수록 애는 대선에서 시한폭탄이 될 거라고 나라의 TV가 장담해봅니다. 이처럼 이준석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린아이 생떼 부리듯 노골적으로 당무를 거부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청년 일부가 지지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이준석 당대표를 무시하는 선거대책위원회의 행태를 청년 불통 행보라고 지적하면서 지지 철회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고작 28명 윤석열 지지 철회한 거 가지고 전국 뉴스에 내보내서 선동질하는 게 가능하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기자회견의 머리꼬라지에 자세하고는 이라며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온 머리긴 장발의 복장 상태를 지적하며 쟤네들 홍준표 역선택해주기 위해 국민을 힘에 위장 입당한 애들일 듯 그래라. 이재명이 좋다면 그래야지. 뭔가 조작 기획된 느낌이 물씬 나지만 한낱 소품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꼬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당대표 패식 논란을 겪는 이준석이가 사실상 당무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투스톤의 신경전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에게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독립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준석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본인이 휴대폰을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는 것보다 부산에 있다고 하니 생각도 정리하고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이는 이런 철딱서니 없이 때만 쓰는 어린이들한테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후임으로 자리를 차지한 은수미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6부 부장검사 김병문이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은수미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A씨로부터 수사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A씨 등이 요구하는 업체와 성남시 납품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상급자인 경찰관 B씨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문수 전 지사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해도 너무한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지난 11월 30일 페이스북에 은수미 시장이 수사정보 제공을 받으려고 성남중원경찰서 수사팀장 2명에게 관급 공사를 줬다며 수행비서와 정책보조관, 사업소 팀장까지 뇌물을 받고 업자 4명까지 6명이 구속되고 10명 기소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후임 성남시장 은수미 해도 너무한다는 것입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은수미 전 시장은 국제파 조폭에 포섭돼 승용차와 기사 제공받은 것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을 받다가 살아났다며 은수미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정책실장으로 감옥에 6년 살던 중 김대중 대통령이 특사했는데 조폭과 어울려 경찰과 공무원과 업체까지 10명이나 끌어안고 감옥에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29일 KBS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6일에서 2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35.5%, 윤석열 35.5%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공정주식회사에 따르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45.3%, 이재명 34.3%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대선 100일 앞두고 실시한 리얼미터 긴급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과의 격차를 더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26일에서 27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32명을 대상으로 가상타자 대결 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3.7%, 이재명이는 35.1%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요즘 듣보잡 여론조사기관까지 난무하며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작인지 모를 정도로 각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른 대선 후보 지지율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나라의 TV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준으로 여론조사기관 정확도를 면밀히 분석해보았습니다. 지난 보궐시장 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의 실제 득표율은 57.5%입니다. 리얼미터 오세훈 57.1%, 윈지코리아 오세훈 55%, 조선일보 칸타코리아 55.7%, 코리아 리서치와 방송 3사 NBS 기관 오세훈 50.5%, 엠브레인 퍼블릭 NBS 기관 오세훈 46.7%, 입소스 오세훈 50.4%, RN서치 63%, PNR 오세훈 58.6%, 여론조사 공정 오세훈 58.7%로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맞춘 여론조사기관 탑3은 1위 리얼미터 오차 0.4%, 2위 PNR 오차 1.1%, 3위 여론조사 공정 오차 1.2%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오차가 심했던 여론조사기관은 어디일까요? 1위 엠브레인 퍼블릭 NBS 기관 오차 10.8%, 2위 입소스 오차 7.1%, 3위 코리아 리서치 NBS 기관 오차 7%였습니다. 각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한 날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발표 정확성을 추측해보자면 리얼미터와 공정이 다소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분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의혹 수사가 불공정하고 부실하다며 검찰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윤창현 의원 등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에게 검찰은 부실 수사를 하다 못해 코로나에 감염돼 수사를 며칠간 중단했다며 역대 이렇게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처음 봤다고 한탄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수사를 아예 포기하고 당장 특검을 요청하길 바란다며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민심의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박영수 전 특검은 검은 돈이 있는 곳이라면 빠지지 않는 분이고 50억 클럽의 원조 멤버라며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다. 왜 이런 분들은 강제 수사를 실시하지 않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근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기소가 있었다며 그것도 보니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를 빼놓으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공소사실 자체에 배임의 피해자를 성남시로 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로 했고 이재명을 공범으로 할 여지가 있음에도 유동규 기소 단계에서 이를 차단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40억이나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은 조사도 다 해놓고 왜 신병 처리를 안 하는지를 따질 것이라며 중앙지검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태 위원장과 특위 사람들은 이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정진우 1차장 검사, 인권보호관, 기획검사 등과 1시간가량 면담을 했습니다. 김진태 위원장은 이날 유시스와 통화에서 보통 기소를 하면 수사팀장 1명이 하는데 유동규 공소장에는 검사 18명 이름이 올라갔다며 그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 제가 책임 분산용이냐 과시용이냐고 물었는데도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유를 말 못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김윤영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